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대한민국 법치 파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벌써 몇 번째인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다시 한번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대한민국 역사상 이 정도까지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법치를 직접적으로 파괴한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미 우리는 집권 여당이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통해서 어떻게 검찰을 길들이려고 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검언유착의 실체가 지금 다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여당은 같은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또다시 지금 검찰을 압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언유착이 이철 대표가 됐건 그리고 또 라임 사태의 김봉현 대표가 됐건 도대체 저는 본질적으로 이것이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철도 그런 것이고 김봉현도 그런 것이고 사실상 이 사람들은 피의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현재 지금 집권 여당과 그리고 또 추미애 장관은 피의자들의 말을 근거로 해가지고 검찰을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사람들의 증언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이들의 뻔뻔스러움이, 추미애 장관의 뻔뻔스러움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이 참석한 국감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됐는데요. 그 국감장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사람이 바로 김봉현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편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환기를 시켜드립니다만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편지입니다. 한마디로 이분은 이미 감옥에 가 계신 상태입니다.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옥중 편지를 지금 남겼다라고 하는 것인데 도대체 어떤 내용이 편지에 들어가 있길래 이렇게 지금 난리인 것일까요? 내용만 지금 보게 되면 검찰이 그간 드러낸 어두운 이면을 한데 모아둔 듯한 비리 종합 세트였죠. 김봉현 전 회장이 주장한 것은 간단합니다. 자신이 그냥 단순한 정치인뿐만 아니라 검찰에게도 마찬가지로 접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김봉현 전 회장이 등장하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결과적으로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편지는 검찰을 향하는 칼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지금 모양새가 우리가 좀 익숙합니다. 자, 바로 검언유착의 핵심이었던 이철 전 대표의 경우입니다. 바로 채널A 기자에게 강요 등을 당한 당사자로 지목이 된 사람이 바로 이철 전 대표였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편지가 문제였습니다. 무슨 채널A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그 편지가 지금 공개가 되면서 검언유착이 시작이 됐었죠. 사실상 검언유착도 그런 것이고 현재 지금 라임 사태도 마찬가지고 흘러가는 방향성이 상식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누구든지 간에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똑같아요. 그리고 그 사기 사건의 피의자의 진술, 사실상 아무것도 지금 제대로 확인이 안 된 그 진술이 이미 사실인 것처럼 가정이 돼가지고 마구잡이로 언론 보도가 되죠. 그런 식으로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만들어져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얼마나 그렇게 압박을 가했습니까? 이미 수사 지휘권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행사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의 라임 사태와 그때와 뭐가 도대체 다른 거겠습니까? 김봉현 전 회장의 저런 식의 편지가 공개가 되자마자 추미애 장관이 기다렸다라는 듯이 검사 로비는 충격적이라면서 감찰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런 폭로가 나오자마자 즉각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감찰 카드를 꺼내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의 아무런 근거도 없고 아무런 지금 증거도 없는 그 지금 폭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다시 지금 감찰을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폭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이라도 그 폭로의 진실이 뭐고 거짓이 뭐고 그거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마치 기다렸다라는 듯이 폭로가 나왔다 바로 감찰 시작 이러고 지금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거 지금 의도가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지적이 나옵니다. 김 전 회장의 폭로가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짜놓은 시나리오인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대검 국정감사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돌연 김 전 회장의 폭로가 나왔고 기다렸다라는 듯이 추 장관의 감찰 지시가 내려졌다라는 겁니다. 누가 봤든지 간에 지금 짜여진 시나리오처럼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언유착의 경우 어땠습니까? 그 폭로 진실로 지금 밝혀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검찰을 지금 개혁해야 된다. 검찰을 지금 감찰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그 폭로, 김 전 회장의 폭로, 이 폭로는 그러면 또 어떨까요? 검언유착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의혹의 지금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아는 바가 없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김 전 회장 측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틀리게 쓴 것이 아니다. 라고 반박을 하고는 있지만 관련 의혹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말을 아끼고 있어요. 수사동으로 밝혀질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수사동으로 밝혀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자신이 있으면 정확한 지금 사실을 갖고 있으면 지금 터트리시지 뭘 도대체 기다리는 겁니까? 뭔가 꿍꿍이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터트리지 않아요. 사실을 지금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확한 진실을 자기가 얘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터트려가지고 다 끝장을 내버리면 되는 것이지 뭘 도대체 기다리는 겁니까? 그리고 그 사이 동안 답변을 요리조리 회피하고 나가고 있는 그 사이 동안 언론이 나서가지고 진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이 돼버립니다. 폭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실관계가 다 확인이 된 진술로 포장이 되게 돼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 같은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가지고 그거를 콕 집어가지고 검찰을 압박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을 좌천시키는 그런 도구로 쓰는 거 아니었습니까? 검언유착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대검의 입장은 뭡니까? 법무부가 지금 검찰총장 윤석열을 중상모략하고 있다 이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 검찰총장이 검사 내부 비리에 대해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을 하였다라는 것인지 그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얘기하지 말고 근거를 밝혀라 이거예요. 그런 식의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이런 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가지고 모략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허위사실 공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추미애 장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지휘권을 또 발동을 했습니다. 라임 수사권조차도 박탈을 했죠. 라임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에 그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사태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그거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관성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빠져라. 그렇게 지금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한 거예요. 질문이 드는 거는 뭡니까? 근거가 뭐냐고요? 근거가. 저런 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하나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런 영상 안 찍습니다.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대검조차도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중상모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라임 사태 또한 마찬가지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폭로만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다시 한번 지금 발동을 한 겁니다. 추미애 장관의 이런 식의 만행 속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국감에 참석했습니다. 국감장에서 조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 라는 얘기에 대해 가지고 자신은 최강욱 기소를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내용인지를 보니까 언론에서는 울산 사건이나 최강욱 전 비서관 사건을 놓고 내가 기소를 반대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건 아니고 적어도 피의자 소환 조사 후에 처리하자라는 건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기소를 반대한 적이 없대요.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저런 식의 입장 같은 경우는 추미애 장관 쪽에서 가지고 있는 입장과는 굉장히 좀 대비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억울한 것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 가지고 굳이 답변을 안 해도 되는 것인데 나는 최강욱 그렇게 기소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언론 보도가 나가가지고 억울하다라는 취지로 지금 답변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언론 보도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윤석열이 밀어붙였다. 시효 4시간 전에 기소가 된 최강욱 이런 식의 단독 보도가 나갔는데요. 이 지검장은 기소에 부정적이었으나 윤 총장이 밀어붙였다라는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거에 대해서 이성윤 지검장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는 억울하다 이거예요. 나도 마찬가지로 기소에 대해 가지고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캥겼길래 이성윤 지검장은 추미애 장관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일까요? 국감에서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이성윤에게 고함을 쳤다라는 것이에요. 윤석열이 무혐의 준 거 아니냐. 박범계가 지금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가지고 수사를 하고도 무혐의 처리를 한 것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것이에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 가지고 이성윤 지검장한테 수차례 언성을 높였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당시 1차장이 누굽니까? 당시 중앙지검이 누구예요? 이성윤 지검장입니까? 계속해가지고 언성을 높이는데 그런데 끝까지 이 지검장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이런 식으로 말을 얼버무렸다라는 겁니다. 박범계는 계속해가지고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를 준 것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 아니냐 그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 계속해가지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성윤 지검장은 속 시원하게 당시에 그거 윤석열이 한 것이죠. 윤석열이 그런 식으로 무혐의를 한 것이죠. 그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는 것이죠. 이런 식의 속 시원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박범계가 역정을 내기까지도 했던 것이죠. 제가 질문이 드는 부분이 바로 저런 부분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다시 한번 이 검언유착과 같은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옵티머스 사건과 라임 사태를 또다시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왜 이 상황에서 이성윤 지검장은 이런 식으로 뭔가 궁합이 잘 맞지 않는 듯한, 뭔가 이런 식의 수가 잘 맞지 않는 듯한 이런 모양새를 보이는 것일까요? 글쎄요, 이성윤 지검장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차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는 이성윤 지검장의 이런 식의 답변과 이런 식의 태도는 추미애 장관 쪽에서는 분명히 배신이라고 느낄 만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